네, 강프로입니다. 자, 실리콘2 한번 봅니다. 오늘 고가에서 조금 떨어졌고 한 3%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고 저는 어떻게 했고 저는 화장품주를 어떻게 매매하면서 오늘은 조금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반성하는지까지 그런 부분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는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두 번씩 내가 뭐 수익을 내고 뭐 수익 실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내가 매매할 줄 모르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장담컨대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재룡산업입니다. 오늘도 뭐 장중에 변동폭이 커지고 있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전기 관련주들. 이쪽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수한 타점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막 35%씩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고 지금도 한 30% 정도 수익 구간에 있는데 제가 수익을 보고 있는 이 구간에 맞춰진 이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된 거죠? 올라갔을 때 매수를 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화장품주를 제가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볼게요. VT. 자, VT 보면 이쪽 구간에서 계속 매매를 했고 이쪽에서 매매를 했고 뭐 16%, 8%씩 이렇게 수익을 냈죠. 근데 한 번도 싸게 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싸게 산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렇죠? 충분하게 강세를 보이고 다시 반등을 확인한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식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더 확장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뭐 다른 화장품 종목군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실리콘투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군들 보면 정확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매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해서 4%밖에 수익 구간을 못 만들었지만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죠.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 말고도 화장품만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 있죠. 뭐 반도체나 그런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어때요? 50%씩 이렇게 수익을 냅니다. 여기 매수해서 이쪽 6월 한 10일 날 매도 들어간 물량이 50% 수익을 보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반도체만 그러냐? 여기 내용 보시면 반도체 말고서라도요. 우양,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매수, 매도 41% 이런 정도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떤 종목이든 시세가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고가 돌파 구간이 먼저 나오고 눌림목이 발생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구간을 내가 잡을 수 있어야지만 화장품을 포함해서 뭐 실리콘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자, 내용 보시면 뭐 재룡산업, 재룡전기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지금 실리콘투를 보면 어떤 종목이죠? 신고가 종목이죠. 왜 신고가 종목을 제가 공략을 한다고 보십니까?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가격이. 자,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가격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 원리상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격 먼저 보는 게 맞다. 그렇죠?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뒤따라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식의 이 공략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맞춰서 실리콘2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실리콘2를 보면 없죠. 제가 22년도에 한번 매매하고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쪽에서 제가 반도체나 전기, 전선, 변압기 이쪽 관련주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 화장품 쪽에서 매매한 종목은 VT를 포함해서 뭐 몇 종목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실리콘2가 없었다면 제가 VT를 이렇게 매매할 수 있었을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매수했었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부분을 다 확인을 하고 시장 기준에서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매매가 어떤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조정은 반드시 들어오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를 이어나가야 되는지를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리콘2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다른 화장품 종목들과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즉
고가 돌파 종목군들을 어떤 타점에 공략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실리콘2를 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뭡니까?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을 다른 식으로 가져가자는 거죠. 그 해석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을 하고 가격이,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가 나와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쭉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여기만 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넓혀서 보잖아요. 이쪽 구간을 빼고 보면 굉장히 그 전에도 많이 올라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3년도에 저가를 따지자면 거의 한 3,000원대인데, 이때만 보더라도 13,000원대면 얼마입니까? 4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내가 여기 사서 여기 팔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수익을 보는 모든 종목군들은 저가에 매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 DI 같은 종목군들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이렇게 매매가 되고, 제가 이틀 전에 매도한 결과도 2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하고, 뭐 14, 26 이런 정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손절한 종목이 있는데 YC 같은 경우에도 오늘 5% 손절이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뭐 8% 수익 구간, 17%, 20% 반도체죠. 뭐냐? 삼성전자에서 HBM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 HBM 납품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러면 HBM 장비를 만드는 Y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혜를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굳이 오르지 않더라도, 하지만 가격은 버텨지고 있어야 되죠. 즉 실리콘2가 지금 고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관련돼 있는 화장품 종목군들이 오늘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이런 내용 때문이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앞서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이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고, 그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과정에서 내가 다른 종목군들로 공략을 하되 그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추세를 유지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평선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이격도에 대한 분석, 그리고 추세를 유지하는 이 배열도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모두 다 이해를 했을 때 실리콘2 같은 종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소통방에서의 내용을 보면 뭐 재룡산업이나 재룡전기, 그쵸?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1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제가 매매를 했죠. 이쪽에서는 큰 수익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올라오고 나서 제가 다시 매수를 했고, 이 재룡전기를 매수하지 않는 구간 동안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일진전기도 그렇고 아까 전에 보셨던 VT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함께 매매를 해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특이점은 2주를 넘기지 않는다. 손절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수익 실현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보유 기간을 늘려가는 종목들 최장 3개월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은 수익 구간에서만 간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실리콘2 같은 종목을 잡기 위한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문자로 실시간 타점으로 전환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실리콘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리콘2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매매가 진행되는지. 자, 그래서 내가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지 말고 가격 위주로 보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실리콘2 같은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이걸 계속해서 복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복기가 없으면 다음에 내가 매매를 할 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 과정에서 내가 찍는 것마다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수익을 보는 과정에서는 가격 위주로 봤을 때가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실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됐는지를 다 공유를 하고 보여드린 거니까, 그쵸? 소통방 오셔서 배우셔도 되고, 내용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하고요.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뜨는 부분을 보고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할지를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